4차 산업혁명 연구원 전문 강사로 활동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또 청년맨 교육연구소라고 제가 또 대표를 맡아서 강의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강의를 준비하면서 뭘 해볼까 제가 많이 고민을 사실은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근데 식상한 거 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기술적인 그런 거 많잖아요. 이제 우리 많이 들어서 다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뭘 할까 하다가 보는 그날 신년사를 하시더라고 대통령께서. 그래서 신년사를 들으니까 거기 4차 산업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럼 신년사를 듣다 보니까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얘기가 또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왜 우리 최재형 원장님은 거기다 안 불렀지? 그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만약에 최재형 원장님이 거기 가시면 민간위원으로 가시면 우리가 같이 다 위상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열심히 해가지고 다음번에는 우리 최재형 원장님도 위원으로 가셨으면 하는 제가 바람도 가지게 됐고요. 아니 최재형 원장님이 가셔야 돼요. 사실 안 가요? 가면 욕먹는 자리야지. 아 진짜 그래요? 그리고 제가 포럼에 참가했을 때 거기 위원분이 오셨어요. 노규성 위원님이. 그래서 그걸 제가 들으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듣게 됐었고 찾으니까 자료가 다 있어요. 출력도 다 돼요. 그래서 제가 준비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고요. 이제 들어가 보면 이건 이제 다 알잖아요. 1차, 2차, 3차, 4차. 우리나라가 3차 산업혁명에서 쫙 치고 올라왔어요. 그때가 언젠지 아세요 혹시? 그때가요 애석하지만 일제 통치 시하에 있을 때예요. 1910년도부터 1945년. 아니 2차. 1, 2차 산업혁명. 제가 말을 잘못했어요. 3차는 그 뒤에고요. 1, 2차 산업혁명이 세국 정책으로 인해서 기술을 쓰지 못하다가 일본이 통치하에 들어오면서 그때 기차가 생기고 증기기관 생기고 철강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1, 2차를 하게 돼요. 그때가 1910년부터 1945년까지예요. 그러면 우리가 왜 한국이 주목받게 됐냐면 3차 산업혁명 때 정보통신으로 쫙 치고 올라온 거예요. 그때가 1990년대 초반. 그때는 인터넷이 영어였어요. 야후. 영어로 쳐야 돼요. 영어로 검색하고 그때 하이텔, 천리안 이런 거 할 때였어요. 근데 그때 우리나라가 땅이 좁다 보니까 유선으로도 연결해도 다 연결되는 거예요. 인터넷이.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IT 강국 뜨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3차 때 우리는 정말 비약적인 발전을 쫙 하면서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된 거예요. 그때 그리고 삼성도 해가지고 막 올라가고. 삼성이요, 뭐 잘못했어요. 잘못 많이 했지만 삼성이 여기 보면은 13위예요. 이 자료가요. 8월 30일에 낸 자료예요. 시가총액. 시가총액이라는 게 뭐냐? 주식 총액 곱하기 그 주식 시가를 곱하면 시가총액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1등이 애플이에요. 2등 알파벳이라고 써 있지만 구글입니다. 자회사예요. 구글이고요. 3등 마이크로소프트, 4등 페이스북. 조금 내려오면 13위에 삼성전자가 있어요. 500등 안에 드는 회사가요. 3군데 있어요. 우리나라가. 많지 않아요. 현대, SK. 몇 등인지 알아요? 500등 안에 겨우 걸쳤어요. 근데 삼성 13등 달리고 있다는 거는 사실은 대단한 거예요. 삼성 흔들려 버리면 우리나라 경제가 잘못한 건 물론 있지만 삼성이 지금 많이 주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돼 있고 또 이거 나라별로 살펴보니까요. 미국이 대부분이에요. 미국이 대부분이고요. 중국이 좀 차지하고 있고요. 미국이 한 50%가량 돼요. 그리고 10등까지 봤을 때. 그리고 중국이 한 2개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60% 정도를 미국과 중국이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중국은 기술이 아직 못 따라와요. 선진 기술은 미국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 얘기도 뒤에 나오는데 이렇게 보면은 선진국에 선점된 기반 기술 보세요. 동그라미가요. 전부 다 그게 국기입니다. 빨간 거 저거 다 미국이에요. 다 차지하고 있어요. 인공지능, 클라우딩 컴퓨터, 그리고 로봇은 일본이 또 차지하고 있어요. 스위스가 1개 선점을 했고요. 나머지는 그래서 저희가 일본에 선진지 견학하고 또 이번에 2차 또 갔던 이유가 일본이 다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인공지능 로봇은 기술이 좋아요. 그리고 3D 프린팅 보세요. 요거 3D 프린팅 여기 보면 다 미국이에요. 프랑스 하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요 다 거의 선점하고 달리고 있어요. 중국이 따라오고 있지만 중국은 또 어떻게 4차 산업을 그거 하냐면 4차 때 쫙 비약한 나라가 중국이에요. 1, 2, 3차는요 중국 그렇게 막 그다지 비약적인 거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한국이 안타까운 이유가 3차 때는 완전히 비약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때 치고 나가지를 못한 거예요. 그 뒤에가 안 됐던 거예요. 그 이유를 또 파고 들어가 보면 제조업이 그 임금 문제 때문에 제조업들이 나가요. 외국으로. 임금 싼 데서 찾아서 나가고 또 그리고 노사분규 이런 것 때문에 제조업들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근데 제조업이 흔들린 나라들이 애를 많이 먹어요. 고전합니다, 사실은. 회사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나와요, 이야기가.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서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전략들이 있고, 한국은 4차 산업혁명 나고 잘해요. 3차 때만 해도 우리가 달렸단 말이에요, 선두에서. 근데 지금 아까 24등, 그거는 30몇 명 중에서 20몇 등 했다는 거는 거의 내신으로 치면 한 8등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못 가겠죠, 대학.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나고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끌어올려 보려고 4차 산업혁명위원회도 만들게 된 거예요. 늦었어요, 지금. 앞에서 너무 많이 망쳐놨기 때문에 늦었지만 이제 열심히 또 우리가 지금 타이밍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10월에 시작을 했고요. 11월, 12월 3차 회의까지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때 우리가 4차 산업연구원들이 같이 뛰는 거예요. 그래서 알려주고 변화시키고 우리도 같이 제안을 하고요. 지금 국민청원 되잖아요. 청원도 올려보고 실질적으로 한번 뛰어보는 거예요. 포럼도 만들고. 그렇다 보면은 민간의 힘이 모여서 나중에 정부한테도 그게 전달이 되고 우리나라 살리는 길 아니겠어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4차 산업혁명은요. 그냥 떠들어서 안 돼요. 그냥 떠들어서 가서 1시간에서 얼마 받고 이래가지고 될 일 아닙니다. 절박해서 불러요. 가보면. 그럼 절박해서 부르면 우리가 그만큼 노력해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알려주고 와야 되잖아요. 학부모님들도 대단하셔요. 막 눈빛이 초롱초롱해요. 딴 데를 안 쳐다봐요. 너무 궁금하거든요. 불안하고. 그리고 불안하다는 의견이 사실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렇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면서 제가 할게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생긴 거는 우리한테는 아주 아까 비트코인으로 얘기하면 호재라고 그랬죠. 호재예요. 그리고 같이 따라가고 같이 공부하면서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그런 거고요. 요거는 1차 회의 모습인데 기재부, 중기부, 산업부, 행안부, 국토부, 또 교육부, 고용부, 복지부, 지자체 이렇게 처음에 시작했어요. 지금은 거의 다 들어왔어요. 부서. 지금 3차까지 가면서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다. 부서 다 집어넣어라. 이렇게 해서 직속기관 다 정하고요. 직속으로 다 담당자들 다 정해놓은 상태예요. 근데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아까 그 유발 하라리 이야기 잠깐 하셨죠. 우리 정일령 선생님께서. 유발 하라리가요. 결국 마지막에 지향한 게 사람 중심이었어요. 사실은. 근데 사람들은 호모데우스에 빠져가지고 어우 호모데우스 무서워. 걔네들이 우리 다 막 어떻게 하는 거 아니야? 거기에 내용을 집착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마지막에 결론을 끝까지 읽어보면 본질로 돌아가라예요. 그래서 본질로 돌아가면 인간한테는 선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으로 만들고 선으로 하게 되면 나쁜 일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을 정부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지능화 혁신으로 다양한 신산업 그리고 튼튼한 주력 산업을 육성해 보자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제조업이 여기에 좀 해당이 많이 되는 거예요. 제조업 다 놓치고 나면 할 거 없어요. 그래서 또 고질적인 사회 문제를 해결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자. 우리나라가요. 제가 경제학 전공인데요. 계속 발전했어요. 역대 정권마다 계속 발전했어요. 그래서 그 발전 그 율이 높다 보니까 이제 3% 하면은 그게 뭐 나오지도 않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이미 발전되면 왜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반에서 1등 하면은 더 이상 올라갈 데 없죠. 전교 1등 하면은 더 이상 올라가기 힘들잖아요. 약간 그런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어느 정도 지금 다 올라왔어요. 3만 불 시대를 코앞에 앞두고 있어요. 그럼 3만 불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많이 대열에 올라온 거예요. 그럼 발전되는데도 한계가 있다는 거죠. 수치가 나오는데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양질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이랬고요. 일자리 변화와 대응 그리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그랬고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지능화, 기술, 데이터, 네트워크를 확보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제가 이걸 공부를 해보니까 아직 이 정부가 다 몰라요. 자기들이 조금 강한 게 있고 모르는 부분이 있고 아예 가상화폐 부분은 덮어놨어요. 열어보지도 않았어요. 블록체인은. 나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안타깝고요. 자기들이 알고 자기들이 자신 있는 부분은 지금 이제 판을 다 벌렸어요. 근데 블록체인 그거 무시할 수 없습니다. 세계적 대세고. 가상화폐 그거 마음대로 못해요. 지금 자유민주주의인데 그거 어떻게 그 거래소 폐쇄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지 모르겠지만 법무부에서. 그래서 2022년 미래 모습과 목표를 정부에서 세워놨어요. 그래서 첫 번째 보면은 맞춤형 정밀 진단 이렇게 해서 해놨고요. 그리고 건강 수명이 원래 73세로 잡아놨어요. 정부에서. 근데 3살 더 연장해라, 올려라 이래서 76세로 지금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능형 스마트 홈을 확산해라. 이거 IoT죠. 사물 인터넷. 내가 들어가기 전에 에어컨 켜놓고 내가 들어가기 전에 또
우리 강아지한테 음악도 좀 틀어주고 불도 켜주고 이런 거 사물 인터넷입니다. 그리고 협동 로봇 개발, 스마트 공장 확산, 제조 생산성 제고. 제조업을 놓쳤기 때문에 지금 제조업에 이제 지금 막 몰입해야 된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지능형 신호등, 교통사고 예측, 서비스 고도화. 이거 보면은 이제 사고를 좀 줄이기 위해서 여기다가도 인공지능을 도입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율차 드론, 또 자율운항. 근데 자율 자동차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율 운항 배도 있어요. 선박. 그래서 만약에 그게 이루어진다면은 엄청나게 발전을 하겠죠. 그리고 서울에 실제 이제 다니기 시작했어요. 45인승 버스. 그리고 오늘 제가 기차에서 뉴스를 보니까 페달 없고 핸들 없는 자동차가 다니고 있대요. 우리나라는 아직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핸들은 왜 있지? 저 그 의문을 가졌었어요. 핸들 필요 없잖아. 그거 자율 주행이면. 그리고 페달도 필요 없어요. 얘가 다 하기 때문에. 근데 제가 또 의문 하나 더 가진 거는 저는 운전 좋아해요. 운전하는 거를. 내가 운전하고 싶은 날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따로 길을 좀 별도로 그런 길을 만들어 놔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제가 해봤어요. 그래서 사람이 운전하는 게 무조건 불법이다. 이거는 잘못된 얘기라는 거. 그렇죠? 그래서 그거 하고 그리고 간병, 간호 지원 로봇을 도입하겠다는 거. 치매 국가 보장제를 실시해요. 이제 정부에서 하겠대요. 좋은 현상 같아요. 우리가 가족이 어떻게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니까. 그 다음에 또 보면 스마트 그리드라는 게 있어요. 스마트 그리드는요. 전기를 아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에다가 IT를 도입하는 거예요. 인공지능을 도입해서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전기가 나갈 수 있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런 게 있고 또 미세먼지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대응하겠다는 거예요. 지난 정부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고등어 구워 먹으면 미세먼지 나온다. 고등어 팔던 사람들 난리 났어요. 막. 벤설이 맞았어요. 그렇게 막 무대뽀를 해가지고 이제 되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다 인공지능 해서 정밀하게 대응하겠다 이렇게 했고요. 스마트 물류센터. 스마트 물류 때문에도 지금 되게 회사 업체에서 많이 사찰을 듣고 싶어 해요. 스마트 물류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가 또 외국에 스마트 물류를 수출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있고요. 그 다음에 인공지능 기반의 범죄 분석. 이게 이제 빅데이터 그런 것도 다 접목이 되는 건데요. 효율이 나올 것 같아요. 저렇게 도입을 하면. 그 다음에 정밀 재배 스마트팜. 이거 있는데 스마트팜은 이제 사물 인터넷하고 연결하는 거예요. 농사를. 그래서 내가 안 가도 누르면 물 주고 내가 안 가도 온도 조절하고 내가 안 가도 습도 조절하고 제가 아이들 스피치 교육을 하거든요. 근데 요새는 저 농부 될래요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장래 희망이 뭐니 했는데 농부 되고 싶어요. 저 순간 놀랬어요. 근데 놀란 척 안 했고 물어봤어요. 왜 농부가 되고 싶어? 이랬더니 할아버지가 농사를 크게 지으신대요. 근데 할아버지가 농사도 가르쳐주고 자기가 보니까 돈도 많이 버는 것 같대. 그리고 할아버지가 좀 수확할 때는 왕창 하시고 돈도 잘 나눠주고 자기 여가도 즐기시고 그런 삶이 아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이제 그런 꿈을 갖는다는 그런 걸 제가 또 현장에서 보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인공지능 기반의 지능형 지휘 체계를 도입하는 거예요. 군대에다 이걸 넣겠다는 거예요. 국방에다가 도입하겠다는 거예요. 필요하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아이코리아 4.0이라고 우리나라가 이걸 로고를 만들었어요. 이거 왜 만들게 됐냐면 동기를 보면 이코리아, 유코리아 해가지고 정보화 시대 때 한참 써먹었었어요. 반응이 좋았어요. 그럼 여기서 왜 I라는 걸 넣느냐. 여기 보면 영어 단어를 보면 인텔리전스, 지능, 또 이노베이션, 혁신, 또 인클루지비니스라고 이게 포용이라는 단어 잘 안 쓰는 단어인데 이걸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이걸 넣나 이렇게 보니까 앞에 인 때문에 인 있는 걸 찾다 보니까 이 단어가 들어갔고요. 인터액션. 이게 인을 넣고 싶었어요. 이 사람들이 왜 인을 넣고 싶었을까요? 왜 인을 넣고 싶었을까? 앞에 IN. 어? 나? 아니에요. 사람인 줄 알고 이걸 또 끼워 맞추기 위해서 이분들이 IN 있는 단어를 4개를 억지로 이렇게 찾아서 IN은 사람 중심을 강조하는 중의적 표현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간다는 방향을 잡았는데 방향을 잡으면 어디로 제일 먼저 불똥이 튈까요? 정부가 방향을 잡았어요. 어디 먼저 불똥이 튈까요? 어떨 것 같아요, 교수님? 어디부터 갈까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교육부터 가요. 교육부터 변화돼요. 교육을 바꾸면요. 이게 시간은 걸리지만 제대로 변화되는 게 교육이에요. 그래서 2015년에 진보 교육감들이었어요. 교육감들을 직선제로 뽑았잖아요. 그때 진보 교육감들이 힘은 못 썼지만 교육과정은 그래도 바로 잡고 있었던 거예요. 위에서는 막 망해먹었지만
밑에서는 그래도 단단하게 이거를 창의력 융합 인재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협력하는 괴짜 들어보셨죠? 이민아 교수님도 말씀하시는 협력하는 괴짜. 그게 바로 창의 융합형 인재예요. 그래서 창의 융합형 인재로 기르려면 인문학적 상상력을 가져야 되지만 과학기술 창조력도 가져야 된대요. 인성도 가져야 돼.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게 인문학이 되는 애들은 또 과학 수학이 안 돼요. 자안의 운해기 때문에 따지고 들어가 보면 근데 쉽지가 않지만 이런 인재를 필요로 해요. 현대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자주적인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 더불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융합, 더불어, 함께. 옛날에는요 성질 더러워도 일 잘하면 뽑아줬어요. 맞죠? 근데 지금은요 성질 더러우면 일 아무리 잘해도 안 뽑아줘요. 융합해야 돼요. 협력하고. 그래서 더불어 살고 또 창의적인 부분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교양도 있어야 된대요. 쉽지 않아요. 이거 다 갖추기가. 근데 이렇게 기조를 잡고 가는데 메이커 교육이라고 들어보신 분. 메이커 교육. 오 대단하십니다. 역시 교육계에 계시는 우리 교수님들은 메이커 교육을 아시는데 메이커 교육을 1월 4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이야기했어요. 메이커 교육 해야 된다. 우리나라 이래가지고 안 된다. 그럼 메이커는 뭐냐? 쉽게 말하면 공방교육이라고 해요. 아이들이 직접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3D 프린팅을 학교에다 넣어라. 근데 다 넣을 수 없으니까 기점을 만들어서 그걸 보관하고 거기서 찾아가게 하고 버스도 하나 만들어라. 메이커 버스. 그래서 버스로 교육을 찾아 들어가는 그런 거를 지금 이제 시작해요. 그래서 이렇게 교육이 바뀌고 있고요. 그래서 혁신학교라고 또 이야기를 해서 혁신학교라는 거를 지금 더 늘려가서 200개로 확대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혁신학교에도 실질적인 내용들이 들어가요. 교육이. 그래서 협력 종합 예술 활동도 밀어주겠다. 중학교 애들한테 뮤지컬, 연극, 영화 이런 거를 직접 제작하게 하는 거예요. 예술 아이들이 해봐라. 중학교 때부터 해요. 중학교 때. 그래서 학생들한테 운영비도 약간씩 뭐 5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지원도 해주기도 하고요.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고 다시 아이코리아 4.0으로 넘어오면 이제 의료, 제조, 이동체, 에너지, 금융, 물류, 농수산업 이거는 여러분들 다 아시죠? 이제 제가 막 일일이 설명 안 해도 이런 부분하고 또 보면 시티, 스마트 시티. 스마트 시티가요, 돼요. 이제 됩니다. 80개의 지자체에 하라고 이제 내려왔어요. 그러면 스마트 시티가 되면 뭐가 좋냐 도대체. 뭐가 스마트하냐. 뭐가 스마트할까요? 모르잖아요 다. 그냥 스마트 시티다. 스마트 시티야 그냥 이러는데 스마트 시티라는 거는 인터넷이 다 터지는 거예요. 어디 가도 다 돼요. 다 되고요. 화상으로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화상으로 회의도 할 수 있고요. 굳이 학교에 안 가도 굳이 내가 출근을 안 해도 업무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재택근무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할 수 있도록 통합 플랫폼을 갖춰주는 게 바로 스마트 시티예요. 그래서 80개 지자체에다가 확산하겠다 약속했어요. 될 거예요 아마. 그리고 옆에 보면은 또 이제 교통체계 이런 것도 나와 있고 복지, 노인, 장애인 지원 로봇 이런 거 있고 미세먼지 아까 좀 했던 거랑 내용이 겹쳐요. 그 다음에 기반시설물 유지관리 또 지능형 국방 경계 보급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사진으로 보면 좀 이해가 더 빨라요. 스마트팜은 이제 이렇게 농사에다가 아까 사물 인터넷을 적용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인터넷 오브 띵스 해가지고 사물 인터넷을 해서 내가 물 주고 싶을 때 바깥에서 집에서도 할 수 있어요. 집에서 누르면 버튼 하나 누르면은 물 주고 또 습도 조절, 온도 조절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고 여기 밑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로봇이 실제 돌보는 거예요. 환자를 돌보고 또 옷도 이렇게 화장실 가면 옷도 내려주고 올려주고 다 해요. 로봇이 노인분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자율주행도 지금 저는 자율주행이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어요. 근데 평창에도 자율주행 이제 다 한다고 그랬는데 벌써 이미 서울에 벌써 차 45인승 버스가 다니고 있고 저는 밑에 다 바꿔야 되는 줄 알았거든요. 바닥하고 도로하고. 아니요. 인공지능이라서 얘가 다 보고 다 한대요. 그리고 제가 좀 놀랐던 거는 벌써 현대모비스에서 광고 나온 지가 사실은 오래됐어요. 엄마가 임신을 해서 차에 앉아 있고요. 앞자리에. 뒤에 애들이 둘이 타고 있어요. 그리고 차가 이제 막 가요. 근데 다람쥐가 한 마리 이렇게 내려오니까 차가 싹 쓰는 거예요. 그때 한마디 합니다. 자율주행 현대모비스가 선도하겠습니다. 이래요. 이게 벌써 몇 달 전이에요. 근데 그거 끝나고 나니까 뭐 나오는지 알아요? 광고가? KT 광고가 나오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게. 컨텐츠를 즐기는 세상이 될 수 있게. 그래서 차에서도 보고 캠핑장에 또 그걸 들고 내려서 영화나 뭐 이런 걸 다 보는 거예요. 컨텐츠를 즐기는 거예요. 이미 다 대기업들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기술 다 보유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점들만 해결하면 그게 이제 상용화되는 거는 시간 문제겠죠. 그래서 어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다가올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핀테크. 핀테크는 뭐냐면요. 파이낸셜과 테크놀로지를 합친 말이에요. 핀테크가 뭐지? 핀으로 뭘 하나? 이렇게 저도 처음에는 했는데 어원을 파서 들어가 보니까 파이낸셜과 테크놀로지를 합쳐서 삼성페이. 삼성 휴대폰 사면은 삼성페이 들어있죠. 그리고 카카오페이. 그런 거 다 핀테크예요. 가상화폐도 핀테크의 일종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핀테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옆에 보면 스마트 물류센터 이게 다 들어가잖아요. 그 배송, 유통, 보관 이렇게 해서 포장까지 싹 하나로 되는데 기계화하는 거죠. 인공지능 도입되고 뭐 다 해서 하는 거고 스마트 그리드는 아까 말씀드렸던 전기, 전력 이걸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이것도 IT를 이용해서 전기랑 IT를 결합해서 하는 거예요. 스마트 그리드. 정부에서 할 거라고 했고 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는 이제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거. 우리 정일령 선생님이 전문이시죠.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 있고 그리고 또 제가 신년사를 가만히 들어봤어요. 여러 번 들어봤어요. 신년사를 여러 번 들어보니까 세 가지로 압축이 되더라고요. 일자리와 소득을 주도하는 성장을 해나가겠다. 사실 국민들이 제일 애타하는 부분이에요. 소득하고 일자리.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두 번째는 혁신성장. 혁신이란 말은 뭐예요? 지금과 다르게 다른 거를 해내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게 뒤집어 엎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혁신성장을 하겠다는 거고 세 번째는 공정성장. 제가 청렴행 교육연구소잖아요. 기명당법도 하고 제가 여러 가지 그런 공부를 하는데 청렴해지면은 뭐가 좋으냐면요. 공정한 경쟁이 돼요. 청렴하지 않으면 뒤에서 뭐 해가지고 뭐 실력이 없는 사람이 올라가고 막 혼탁해져요. 근데 공정한 세상이 돼버리면 진짜 실력자가 커요. 그러다 보면 나라가 더 발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2018년에 저도 여러분도 우리 4차 산업혁명으로 좀 이거를 알리고 돈도 벌고 우리 2018년에는 여러분의 꿈과 저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응원합니다. 이상입니다.